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막 심각한 표정으로 처방전을 써주면서 환자분, 암을 예방하고 오래 사시려면 오늘부터 매일 밤 와인을 한 잔씩 꼭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뭐 당장 돌팔이 의사라면서 보건소에 신고부터 하려 드시겠죠? 그쵸, 뭐 화내실 텐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세기 전, 그러니까 1931년에는 이게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의사들의 실제 조언이었습니다. 최첨단 의학 지식이었던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조언을 듣고 매일 밤 와인을 마셨던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과학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의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저희는 청취자님이 늘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지식의 진짜 핵심을 딱 꿰뚫고 싶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늘 날카로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견고해 보이던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제까지의 진리가 오늘 아침에 치명적인 경고문으로 뒤바뀔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볼 자료는 2020년 4월 12일자로 발행된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변화하는 건강상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 글인데요. 사실 이 칼럼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옛날 의학은 틀렸고 지금이 맞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팩트체크가 아니군요. 네, 인간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최신 과학이 딱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그 심리적인 마찰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 마찰의 가장 극명한 사례가 바로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알코올에 대한 인식 변화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이죠. 아니, 아무리 옛날이라지만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1931년의 의사들은 무슨 근거로 술을 마시라고 권했던 걸까요? 막 단순한 추측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의 의사들이 바보였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관찰, 그리고 경험에 기반해서 그 시대의 최선의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관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찰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들이 있잖아요. 혈관이 쫙 확장되면서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고 심장박동이 살짝 빨라지면서 긴장이 확 풀리죠. 아,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약간 릴렉스되는 그런 현상이요. 맞습니다. 당시의 의학적 렌즈로 그 현상을 딱 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건강 증진 효과로 해석이 됐던 겁니다. 와, 눈으로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만 보면 진짜 꽤 그럴싸한 논리네요. 그렇죠. 설득력이 있죠. 사실 그 논리가 너무 강력해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잖아요. 적당한 반주는 약이다, 뭐 프렌치 파라독스다 이러면서 와인 소비가 엄청나게 정당화됐고요. 네네, 거의 상식처럼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인용된 2023년 뉴욕타임스 보도랑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의 최신 경고를 보면 그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해버렸거든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집힌 거죠. 뭐 한두 잔의 약이 아니라 단 한 방울도 안전한 섭취력은 없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약간 강한 반발심부터 들더라고요. 아니, 단 한 방울도 안 된다고. 처음엔 다들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의학계가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막 김치 먹고 매운 거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푼다고 잘 살고 있는데 와인 반잔이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나요? 그냥 요즘 유행하는 극단적인 건강주의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소량의 알코올은 괜찮다는 인식이 너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네, 진짜 억울한 기분마저 든다니까요. 하지만 이번 CDC의 경고가 이전이랑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역학조사 결과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빨리 죽더라 이런 수준의 통계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한 통계가 아니면 어떤 건가요? 현대 과학은 드디어 사람이 왜 암에 걸리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세포 단위에서 아주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요? 그거 숙취의 원인으로 흔히 알려진 그 성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작용을 거치는데 이때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환이 됩니다.
1급 발암 물질이요? 네, 이 물질은 단순히 다음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포의 DNA에 직접 딱 달라붙어서 DNA 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와, 끔찍한데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손상된 DNA를 스스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원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자연 치유력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그 복구 시스템마저 완전히 고장내버린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세포에 상처를 입히는 동시에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까지 아예 꽁꽁 묶어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DNA가 손상된 채로 세포가 막 통제 불능으로 분열하게 만들고 그 돌연변이 세포들이 증식한 결과가 바로 암인 것이죠. 아, 그렇게 암이 생기는 거군요. 네, 칼럼 자료에 명시된 그 암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구감암, 인후암, 후도암,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간암. 자,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만 보니까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간, 장까지 전부 알코올이 직접 흘러 들어가고 소화되는 길목에 있는 장기들이네요. 유방암은 호르몬 체계가 교란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 흐름 그대로입니다. 알코올이 닿고 아세탈데히드가 머무는 모든 경로의 세포들이 그야말로 무방미로 복격을 맞는 셈이죠. 와, 진짜 폭격이네요. 1931년에 의사들은 겉으로 보이는 혈색이 좋아지는 현상, 그것만 보았지만 현대 과학은 현미경을 통해서 그 혈관 이면에 세포의 DNA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단 한 방울도 안 된다고 한 거군요. 그렇죠. 단 한 방울의 알코올이라도 이 화학 반응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한 양은 없다고 단언하게 된 겁니다. 와,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그제야 그 경고가 왜 나왔는지 100% 이해가 가네요. 근데 솔직히 좀 섬뜩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진짜 마치 제가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먹던 비타민이 알고 보니까 제 건강을 해치는 독소였다는 걸 하루아침에 깨달은 기분이에요. 청취자님도 들으시면서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이게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서 엄청난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바로 그 심리적 충격이 김영래 편집장이 이 칼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지점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적 팩트가 나왔으니 기존 데이터를 싹싹지하고 새 데이터를 입력해서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딱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오랜 삶의 경험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빙고! 정확합니다. 내 할아버지도 매일 반주를 하시고 90세까지 정정하게 사셨고 나도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당신이 평생 해온 그 행동은 치명적인 바람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니까요. 이건 단순히 지식이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궤적과 지혜가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적 팩트 앞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신념이 변하는 과정은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맞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따라주죠. 그래서 칼럼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현대과학을 무기로 삼아서 과거의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을 맹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오만한 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요. 아, 과거의 지혜를 무지몽매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세대는 논문 데이터나 유전자 분석 기술이 없던 시절에 자신들의 몸을 관찰하고 삶 속에서 임상실험을 해가며 쌓아올린 경험주의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나름의 치열한 결과물이었네요. 그 시대가 가진 최고의 도구로 최선의 결론을 냈던 거고요. 과학은 그런 이전 세대의 어깨를 딛고 발전하는 것이지 그들을 부정하면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 제 머릿속을 맴도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겼거든요. 오, 어떤 의문이신가요? 아까 1931년의 지식이 그 시대의 최선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2026년 현재 우리가 맹신하고 있고 방금 엄청난 메커니즘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이 최신 과학의 결론, 이건 역시 그저 지금 시대의 최선일 뿐인 거 아닐까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진짜 과학 철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0년 뒤에 초미세 양자 역학 기술 같은 게 나와서 인체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사실
극소량의 알코올은 뇌의 특정 시냅스를 자극해서 치매를 완벽히 예방하는 기적의 물질이었습니다. 라면서 지금의 금주 경고가 또 180도 뒤집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죠.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청취자님이나 저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바뀔 거라면 그냥 오늘 당장 먹고 싶은 소주에 삼겹살 마음껏 먹는 게 승자 아닌가? 이런 도발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하하, 그렇게 허무주의나 냉소주의를 빠지기 쉽다는 게 정보 과부하 시대의 가장 큰 부작용이죠. 어차피 전문가들 말 맨날 바뀐다, 내 맘대로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진짜 그런 댓글 문정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식이 변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이전에 있던 지식이 완벽한 거짓말이라서 폐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과정인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해상도요? 카메라 화소처럼 픽셀이 더 촘촘해진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1931년에는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주는 혈관 이완이나 심리적 안정 같은 큼직큼직한 긍정적 형태만 보였던 거죠. 아, 덩어리만 보였던 거군요. 반면에 지금 2026년의 의학은 전자현미경을 넘어서서 분자 단위까지 들여다보는 8K 초고화질 렌즈를 장착한 겁니다. 8K 렌즈라니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맨눈으로는 안 보이던 세포 내부의 DNA 파괴 현상이라는 치명적인 디테일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해상도가 높아져서 더 명확한 위형을 보게 된 것인데 어차피 나중에 16K 렌즈가 나오면 또 다른 게 보일지도 몰라. 이런 핑계로 지금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죠. 아, 100%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더 세밀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8K 해상도로 명백하게 찍힌 이 DNA 파괴 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관찰이 틀린 게 아니라 해상도가 낮았을 뿐이고 시력이 좋아졌는데 굳이 안경을 벗고 흐릿한 눈으로 길을 걷겠다고 고집부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의 저자가 말하는 신중한 접근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삶의 경험과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는 너무 훌륭하지만 새롭고 명확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유연하게 사고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백한 과학적 사실과 위험 경고를 무시하는 건 그냥 고집이라는 거군요. 네.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명확한 암발병 경고조차 무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니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결국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 맹신도 그리고 맹목적인 거부도 모두 피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유연함과 신중함의 밸런스, 진짜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기 되게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죠. 당장 내일 아침에 청취자님이 수많은 건강 관련 뉴스와 마주했을 때 이 유연한 사고방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우리의 건강상식이라는 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 스마트폰 OS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연결하셨는지 진짜 흥미로운데요. 청취자님도 스마트폰 쓰시면서 새 OS 업데이트 알림 자주 받아보시잖아요. 보통 귀찮아서 나중에 하기 누르고 미루기도 하죠. 저도 맨날 미룹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쓰던 기기나 지난날의 추억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기기 안에는 내가 오랫동안 찍어온 옛날 사진들, 소중한 데이터들이 구스란히 담겨 있죠. 그렇죠. 과거의 삶의 지혜나 경험들은 그렇게 존중하면서 내 안에 간직하는 겁니다. 아, 과거를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군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옛날 인터페이스가 편하고 익숙해, 새 버전을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최신 보안 패치 설치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결국 바이러스에 뚫리겠죠. 맞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거나 해킹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최신 보안 패치가 바로 현대 과학의 새로운 발견이고 기기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알코올로 인한 암인 거죠. 와,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기기를 안전하게 오래 쓰고 싶다면 내 과거의 데이터는 간직하되 시스템 자체는 최신 과학에 맞춰서 반드시 그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결국 이 칼럼이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도 그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눌러야 잘 누르는 걸까요? 새로운 건강 정보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맹신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배척하지 말 것. 감정적인 저항감을 잠시 내려놓고 팩트를 정확히 확인할 것. 그리고 내 기존 상식과 충돌해서 혼란스러울 때는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최신 지식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아, 전문가를 찾는다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식 업데이트 채널을 이용하는 것과 같겠네요. 그렇죠.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민간요법 패치를 임의로 깔았다가는 폰이 완전히 벽돌이 될 테니까요. 네, 건강은 한번 오류가 나면 포맷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정보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는 시대일수록 자신만의 줏대를 세우면서도 외부에 검증된 지식에 마음을 여는 건강한 회의주의, 그리고 유연한 수용성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1931년의 그 낭만적인 와인 처방전이 2023년의 서늘한 바람 경고문으로 뒤바뀌는 100년의 시간을 청취자님과 함께 넘나들어 봤습니다.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네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우리를 약간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오히려 그 변화야말로 인류가 끊임없이 더 높은 해상도로 세상을 파악해가며 진보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주도권을 딱 줄 수 있거든요. 주도권이요? 네, 어제의 지혜와 전통을 존중하되 명백하게 입증된 최신의 과학 앞에서는 기꺼이 유연하게 나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료 탐구를 통해 얻은 가장 가치 있는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청취자님과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로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과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의심 없이 들이켰던 기적의 약, 그 와인이 치명적인 DNA 파괴 물질로 판명나기까지 딱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오늘 청취자님이 이건 무조건 몸에 좋은 거야 라며 굳게 믿고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유행하는 영양제나 다이어트 식단 혹은 철석같이 지키고 있는 건강 루틴 중에서 정확히 100년 뒤인 2126년의 후손들이 문헌을 뒤져보다가 경악할 만한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맙소사, 21세기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돈 주고 사 먹으면서 건강해진다고 믿었단 말이야? 이러면서요. 맞아요. 어쩌면 내일 아침 청취자님이 건강을 위해 믹서기에 무심코 갈아 넣을 그 재료일지도 모릅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상식은 없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눈으로 익숙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 즐거운 탐구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